이번 에피소드는 신입 길드원으로 들어온 야만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성역을 사냥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 초짜 중의 초짜인데요. 진로는 검 두 자루를 사용하는 프렌즈 검바바로 정해둔 상태이고 신입 담당 교관인 인첸소서의 코치 아래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레벨 80까지 달성하고 어엿한 한 명의 용사로 자립시킬 예정입니다. 마을에서 장비와 마음의 준비가 끝나고 선생님에게 다가갑니다. 신입 용사 교육 커리큘럼 제1장 한방 쾌감 성역엔 파이터. 인첸소서에게 버프를 부여받고 홀로 캠프의 앞마당으로 나가봅니다. 그녀의 인챈트 기술만 있다면 노말 난이도 액트 1 정도는 맨주먹으로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불맛을 갖게 되는데요. 레벨 2, 레벨 3까지 순식간에 성장하고 마을 주민 아키라가 부탁한 심부름을 위해 악의 소굴의 포탈로 마킹도 해줍니다. 바로 토벌하기보다는 다음 장소인 차가운 평야의 웨이포인트를 찍고 마을로 돌아가 포탈을 타는 쪽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정석대로 잘하는 거 보니 성역 야전 규범 공부를 잘한 학생 같죠. 이 동굴의 대장인 불타는 시체에게 불공평한 너만 한 방인 싸움을 끝내고 악의 속을 국누린 괴물 처치 한 마리를 남겨놓고 왔던 길 돌아다니며 동굴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네요. 차가운 평야에서 바위 벌판으로 넘어오면서 레벨 6을 달성합니다. 이 티어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레벨이죠. 게다가 프렌즈 검바바가 생전 처음 세트 아이템을 주워보는 경험도 해봅니다. 지옥불 두개골 캡으로 모든 저항10 증가와 받은 피해의 20%만큼 만화로 회복하는 효과가 있죠. 이건 직접 쓰면 되겠어요. 어둠 숲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벨 8, 레벨 9까지 달성하며 아무 탈 없이 통과하게 되고 어둠 숲으로 나와보니 웨이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첸소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새내기 용사에게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보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퀘스트도 해나가며 성역의 생태계를 몸으로 익히는 거죠. 얼른 훌륭한 용사가 되어 템 많이 벌어오렴. 데커드 케인이 납치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프렌즈 검바바가 부랴부랴 트리스트럼에 왔습니다. 다급한 발걸음에서 그가 얼마나 정의로운지가 엿보이죠. 데커드 케인은 매번 신임 용사들이 오면 이렇게 인질 자작극을 벌이며 그들에게 정의감과 더불어 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 주고는 합니다. 지도를 잘 확인해가며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홀로 길을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죠. 병영에 들어서면서 레벨 12가 되었습니다. 프렌즈 검바바의 현재까지 스킬 빌드는 이러한데요. 함성 트리에서 포효 하나, 도발 하나, 외침 하나, 전투 숙련 트리에서 검 숙련 레벨 5, 지구력 증가 하나, 전투 기술 트리에서 강격 하나, 도약 하나, 이중 타격 하나, 그리고 이중 투척을 지금 습득했습니다. 목표는 프렌즈 또는 광분이라 불리는 스킬의 마스터와 그 시너지 기술들의 마스터이며 대개 바바리안들이 필수로 익히는 전투 명령이나 전투 지시도 챙겨가지 않을 생각이죠. 캄캄하고 미로처럼 꼬여있는 감옥에서 인첸소서를 만나 인챈트 버프 시간을 충전하고 다시 사냥 공부를 재개합니다. 레벨 15가 되었습니다. 인첸소서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15레벨부터는 폭발하는 화살을 발사하는 유니크 큰 까마귀 롱보우를 들고 사냥을 해보는 건데요. 이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불편한 무기를 사용하며 순수한 육체 능력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간접적으로 마법을 경험하는 것으로 마법 계열 용사에는 친숙함을 더하고 밀리 계열 용사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교육 단계 중 하나이죠. 신임 용사 교육 커리큘럼 제2장 마법 진화 훈련. 액트 1 마지막 인챈트를 받으며 이제 쪽지 시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안다리에를 잡으러 갑니다. 우등생답게 한 방에 그녀를 불태워버리고 필요한 거 그렇지 않은 거 구분해서 잘 주운 다음 사막의 도시 루트 골레인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도 학습 방식은 동일하죠. 이 커리큘럼은 장소가 아닌 레벨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25레벨을 달성하기까지는 인첸소서의 버프와 보호 관찰 아래 스스로 사냥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수구에서 레벨 18을 달성하면서 이제 깡충깡충 도약에서 펄쩍펄쩍 도약 공격으로 이동하며 누군가는 더 킹받게 생겼네요. 퀘스트 타겟인 라다먼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역 대장치고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있네요. 여기는 망자의 전당입니다. 필수템인 호라드리 큐브를 찾아서 어엿한 용사라는 증거를 보여야 하죠.
이제부터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데려가 준 장소로 이동해 자신의 실력을 선보여야 합니다. 포탈을 타고 넘어온 머나먼 오아시스에서 몸에 익힌 사냥법으로 수월하게 사냥합니다. 그러면서 레벨은 19 달성. 여전히 주체 못하는 스태미나를 발산하기 위해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프렌즈 건바바가 구더기 굴을 발견합니다. 땅굴꾼 콜드웜을 해치우면서 프로스트 노바와 독을 뒤집어 썼습니다. 체력이 파박 떨어지면서 성역 경험 처음으로 죽을 위기에 놓여보기도 하네요. 그런데 독을 뒤집어서 중독되어 보는 것도 다 경험이라며 이대로 다음 지역을 강행 돌파합니다. 앞으로 성역 생활을 하게 되면 허구한 날 독을 포함해 각종 원소 마법을 뒤집었을 텐데 이 정도로 엄살을 부릴 수는 없는 거죠. 발톱 독사 사원에서 왕들의 지팡이의 반쪽짜리 파트너 아이템이 독사의 목걸이를 습득하고 이제 아케인 생추어리로 향합니다. 현재 레벨 21로 커리큘럼 종료까지 4레벨 남았습니다. 쪽지 시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소환술사를 해치우는 건데 그냥 순삭해버렸죠. 탈라샤의 무덤은 몬스터 분포의 특징상 향후에도 프렌즈건 바바의 주력 사냥터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장소인지 경험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학습 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몬스터가 있고 물리 내성을 가진 유령 계열 몬스터와 부서진 뼈다구 조립하는 네크로맨서 풀어헤치는 작까지 광역기가 없는 그에게는 상성이 안 좋은 장소입니다. 유적지를 탐방하다 보니 어느덧 탈라샤의 진짜 무덤에 들어와 버렸네요. 미리 만들어둔 호라드릭 지팡이를 끼워 넣어 용사들 깜짝 놀라게 하려고 숨어있는 두리엘 방의 입구를 열어버립니다. 함께 두리엘 탐방을 온 교육생 동료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해버렸지만 프렌즈건 바바는 레벨 23에서 잘 이겨냈네요.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루빨리 강해지고 싶은 욕심이 많은 프렌즈건 바바는 자율학습을 지원하며 아직 견학하지 못한 다른 문양의 묘지도 들어가 봅니다. 레벨 24 달성. 그는 어떻게든 이번 견학에서 25레벨까지 달성하여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가고 싶은 듯하네요. 드디어 인내의 시간이 끝났는데 레벨 25를 달성하면서 마법 진화 훈련이 끝나고 이제 견학이라는 다음 커리큘럼으로 넘어갑니다. 신임 용사 교육 커리큘럼 제3장 수학여행. 프렌즈건 바바와 같은 단계의 교육을 끝낸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쿠라스트 부두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번 교육은 선임 용사들이 대양마들을 사냥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알, 이렇게 대양마 3총사의 공략법을 보고 들으면서 주부본인들도 어떻게 사냥 빌드를 올라갈 건지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인 거죠. 신임 용사 교육 커리큘럼 제4장 교육생 졸업, 신임 용사로서 시작. 여기까지 교육받은 용사들은 이제 교육생에서 졸업하여 지옥 난이도 성역의 첫 발을 디디고 스스로 자기를 단련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유카룸 길드의 교육 시스템을 받으면 졸업할 때 평균 64에서 66레벨 정도 되지만 간혹 욕심이 많은 우등생의 경우에는 70레벨까지 달성해서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렌즈건 바바는 71레벨로 졸업하였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지네요. 지하 통로에서 탈론을 주운 프렌즈건 바바. 헬 난이도에 입성한 순간부터는 그의 모든 업적이 기록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탈론이고요. 동굴을 나와 어둠 숲에 진입합니다. 대개 헬 난이도에 막 입성한 신임 용사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솔로 플레이 사냥을 힘들어하는데 잠재력 가득한 프렌즈건 바바는 그런 거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네요. 프렌즈건 바바가 71레벨에서 72레벨로 성장하였습니다. 스탯은 힘, 민첩, 활력의 밸런스 있게 분배하였고 스킬은 프렌즈의 스킬과 시너지를 발생하는 지구력 증가를 강화하였죠. 앞으로는 이 레벨업 강화 스탠스는 계속 유지해 갈 것 같네요. 검은 습지로 들어서면서 슬슬 그의 잠재력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네요. 번개로 강화된 연무의 괴양이라는 유니크 몬스터가 맞을 때마다 내뿜는 차지드 볼트에 프렌즈건 바바가 정신 못 차리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마 이번 전투 경험으로 저항력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죠. 다시 번개로 강화된 유니크 몬스터 가레의 쇠매 무리와 전투를 벌입니다.
만나게 되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할 필요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몬스터만 사냥하는 게 길드 원칙이지만 간혹 프렌즈건 바바처럼 악을 쓰고 덤비는 경우도 있죠. 결국 집념과 인내로 토벌 완료했습니다. 득템은 하나도 없지만요. 사냥터를 바위투성이 황무지로 옮겨봤습니다. 아직 자기에게 맞는 사냥터와 빌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 번씩 찍먹하는 건 이 레벨 때 용사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메마른 언덕에서 레벨 73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득템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룬 하나 나오질 않네요. 머나먼 오아시스 딱정벌레에게서 스티지언 파이크 루너드 베이스를 얻었습니다. 에테리얼 사소켓으로 루너드 무한이나 긍지를 제작하는 데 쓸 수 있겠네요. 프렌즈 건바바가 처음으로 달성한 의미 있는 루너드 베이스 득템입니다. 이런 또 다시 번개 강화 몬스터를 만났군요. 광역기가 없고 근접 전사인 프렌즈 건바바에게 이러한 무리 속에 뛰어든 사냥은 생사를 넘나들듯 체력이 널뛰게 하는 게 도파민이 팡팡 터지네요. 프렌즈의 다른 이름이 광분인 만큼 죽기 전까지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첫 유니크 아이템을 주었어요. 맹독 호신부 브레스트 플레이트로 최대 독저항 15% 상승과 독저항 90% 상승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특색이 있는 갑옷이죠. 독 데미지가 아픈 상대가 있다면 이거 입고 가도 되겠어요. 사악한 장로 무리와 대결입니다. 맞으면서 싸우기에는 아직 프렌즈건 바바가 버텨낼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빠른 이동 속도를 활용하여 치고 빠지기 전술로 싸워봅니다. 이제 똘마니들 다 잡았으니 게릴라 전술은 그만두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검을 휘두릅니다. 룬 하나 나왔네요. 이친 도시에서 74레벨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대 토굴까지 들어가 사냥하다 보니 슬슬 힘에 부치는 것 같네요. 무리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냥터를 검은 습지에 있는 이친 탑으로 옮겨보죠. 루너드 베이스로 고급 툼 원드 주었습니다. 부활 2스킬과 뼈 감옥 1스킬 상승인데요. 이건 꽝입니다. 악다 몬스터 많습니다. 우등생이라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갈고 닦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둠의 궁수무리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증폭까지 걸려있으니 버텨낼 수가 없네요. 거푸집의 거미 유니크 몬스터가 유니크 갑옷, 뒤틀린 단말마 스터디드 레더를 주었습니다. 공격 속도와 타격 회복 속도를 올려주고 막기 확률도 올려주는 데다가 힘과 민첩도 10씩 올려주네요. 초반에 아마존 용사들이 쓰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힘겹게 이친 탑 5층을 밟았습니다. 여기도 프렌즈건 바바가 수월하게 사냥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데요. 고유 몬스터 기백의 뿔은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재차 말하지만 아직 물리 면역 몬스터를 쉽게 박살내기에는 부족하죠. 백작을 해치우고 줄눈 2개와 거대 부적 하나 주었습니다. 거대 부적은 최대 피해 2증가인 저품질 부적이네요. 타모의 고원에서 목숨 걸어가며 싸워서 75레벨로 성장합니다. 사냥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겠죠. 찰씨가 망치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한 게 기억나서 병영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좁고 캄캄한 곳은 위험할 텐데 걱정이네요. 결국 가장 취약점인 원소 저항력 부분에서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프렌즈 건바바 기절합니다. 체라소서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대신 망치를 구해주는 건 아니고 잃어버린 장비만 찾아줄 거죠.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만 내줄 겁니다. 장비를 되찾아준 체라소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다시 퀘스트를 재개합니다. 망치를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가 있는데 1대1이라면 프렌즈 건바바도 밀릴 게 없습니다. 마땅한 사냥터를 찾지 못해서 다시 이친 탑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76레벨로 성장했습니다. 80레벨 찍으면 길드에서 루너드 아이템을 하나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백작을 잡고 공포의 열쇠와 오르트 룬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 말고는 룬 주는 몬스터가 없는 게 서럽네요. 그나저나 공포의 열쇠 30개 채우기 프로젝트 중인 늑드루는 다른 길드원 덕분에 손쉽게 프로젝트 완수할 수 있겠네요. 일단 프렌즈 건바바는 주요 사냥터를 이친 탑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벌써 3번째 런을 달리네요. 룬워드 베이스인 워스테프 스킬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몽둥이네요. 이친 탑 2층에서 랄룬 그리고 5층에서는 세트 카이트 쉴드가 나왔습니다. 흔하디 흔한 밀라브레가의 보조 카이트 쉴드입니다.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20% 증가가 붙어 있는데 이거 말고 볼 건 없습니다. 힘 요구치가 낮아서 쓸만한가 싶었지만 요구 레벨이 17이나 되어서 적당한 시기에 장착이 어려운 게 가장 큰 흠이죠. 백장 무리 사냥에서 77레벨로 성장하고 M룬, 오르트룬, 탈룬 이렇게 3개 수집합니다. 액트2 하수구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3층까지 공략해서 라다먼트에게서 기술책 받아 가려 하죠. 폭발 화살이 너무 아파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유인 살살해서 뼈다귀 하나씩 박살내는데 오르트룬은 덤입니다. 매직 모너크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템도 옵션에 따라 득템이 되는 것이라 바로 식별해 보겠습니다. 생명력 21 증가 시켜주는 호랑이의 모너크입니다. 매직 모너크의 득템 기준은 30% 맞기 속도와 20% 맞기 확률 증가 그리고 사속해 흔히들 쌍패 모너크라 불리는 물건이죠. 이건 아니니까 던져버립니다. 좁은 바이저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템에서 함성 스킬 3 증가와 전투 지시 3 증가가 같이 뜨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족종 열심히 주워보고 있습니다. 유니크 그림 쉴드인 각성의 벽 그림 쉴드가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루너드 아이템 영혼의 하위 호환으로만 볼 수 있지만 요구되는 필요 힘이 3분의 1 토막은 낮아서 스탯을 다른 곳에 활용해야 할 경우 사용할 법하죠. 그런데 영혼 루너드에 비하면 모든 기술 1, 시전 속도 약 10% 내외 그리고 저항력이 없다는 게 확실한 열합하는 맞습니다. 레벨 78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80레벨까지 단 2레벨 남았죠. 똘마니가 너무 많아서 라다먼트만 골라 잡아내기는 쉽지 않네요. 부활이 불가능한 유니크 몬스터를 꿰어내 먼저 해치우고 그 뒤에 줄줄이 유인된 몬스터를 제쳐 라다먼트만 쏘 골라 잡으려 했는데 아오! 프렌즈 건바바 또 기절했습니다. 미리 열어둔 포탈을 타고 다시 하수구로 돌아와 보니 제라소서가 뒷수습해주고 있네요. 라다먼트 퇴치 도움을 받고 다행히 장비도 수습하고 기술책도 얻었습니다. 퀘스트를 끝내고 이번에는 망자의 전당에 들어와 사냥을 이어가는데 하루빨리 적성에 맞는 사냥터를 찾았으면 하네요. 유니크 몬스터 오염된 차 죽음의 맹독에게서 터스크 소드 유니크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지독한 껍질 터스크 소드 타격 시 6% 확률로 1레벨 피해 증폭이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게다가 언데드를 상대로 명중률과 피해 증가 옵션이 있어서 업그레이드하고 속해 뚫어서 다듬으면 프렌즈 건바바가 쓰기 좋은 아이템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역시 액트2의 물량 공세는 아직은 프렌즈 건바바가 감당해내기 힘든 상황이네요. 웨이포인트에서 액트3 거미 숲으로 넘어와 또 새로운 도전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룬이 나왔습니다. 오르트 룬입니다. 유니크 몬스터 망치장이 파멸의 주문으로부터 룬이 떨어졌습니다. 17번 룬은 처음 주워보네요. 고그버 스태프 확인해보니 이 메테오 스킬 증가와 1 불길 스킬 증가네요. 이건 버리고 경험치 성소의 축복을 받으며 79레벨을 달성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게 맞겠죠. 탈룬이 떨어졌습니다. 이 기세로 룬이 우수수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루너드 베이스 워셉터를 주었습니다. 천상의 주먹이나 축복받은 망치가 필수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레어 데모나이드 글러브가 떨어집니다. 이건 또 식별해 봐야겠죠. 악랄한 손길 데모나이드 글러브입니다. 애매한 옵션들에 애매한 수치네요. 이건 버립니다. 이번엔 액트4에서 적합한 사냥터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검이 굉장히 무딘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사냥이라기보다는 두들겨 맞는 수준인데요. 이제 잠재력의 한계에 부딪혔는지 액트4는 매우 힘겨워 보이는 눈치입니다. 절망의 평원에서 쫓기다 보니 이주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수에 진치고 죽기 살기로 치고받다 보니 그래도 주워볼 만한 아이템 몇 개 떨어지네요. 먼저 콜로서스 불지입니다. 무용 옵션 하나 달려 있습니다. 소켓 큐빙 잘해서 4소켓이 뚫린다면 루너도 무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민첩의 작은 부적입니다. 민첩 1 올려주는 어이없는 부적이네요. 사냥이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주받은 도시로 사냥터 이동. 여기에서 작은 부적을 주었습니다. 마법 아이템 발견 확률 4% 증가인데 최대 7%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이상인 이 부적은 트레저 헌터 바바에게 넘겨줘야죠. 이야, 23번 루닌말 룬이 나왔습니다. 이 룬은 은근히 사용처가 많은데요. 무기 루너드 슬픔이 있고 함성 버프용 소집도 있고 모든 저항을 챙길 수 있는 성역 방패나 무기 서약에도 사용이 되겠네요. 기분 좋은 룬 득템입니다. 주어를 주었습니다. 피해 27% 증가로 성장하는 용사가 박았다 뽑았다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유니크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를 주었습니다. 고블린 발가락 라이트 플레이트 부츠로 다른 옵션보다 신발에서 강타 확률을 25%나 챙길 수 있는 특징이 있네요. 레벨업 직전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몬스터 무리를 향해 뛰어들어 한 마리 잡고 드디어 80으로 레벨업. 목표 달성했으니 사냥을 멈추고 마을로 돌아가야죠. 이제 80레벨을 달성한 프렌즈 건바바에게 하나의 루너드를 제작해 주려는데 제작 루너드는 서약입니다. 무형 베이스가 없어서 일반 베이스에 제작하는데요. 파괴불가 옵션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 아쉽네요. 유동 옵션인 피해의 경우 270% 증가로 하급이고 마법 흡수 경우에는 최하급이네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던 무기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프렌즈 건바바 신임 용사 훈련기 마칩니다.